아트앤소울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풍경화의 감상법, 풍경화의 공감적 사유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이나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림이 풍경화가 많습니다. 근데 이 풍경화도 나름 공감하는 사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풍경화를 어떻게 그리는 분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감상하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풍경화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풍경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적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우선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주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그 풍경화에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심을 뭔가 베니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어넣는 단계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작가의 심상의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상의 풍경이라 그러면 이것은 아주 초무의식적인 그런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즉, 풍경을 보고 작가의 심상의 풍경을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는 반대로 그 풍경의 심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카메라 렌즈 또는 앵글에 비춰져 있는 이런 모든 피사체에 감정이 숨어 있는 거죠. 감정이 숨어 있다라고 작가는 일종의 추심 또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경화는 풍경의 심상을 집어넣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심상의 풍경을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체적으로 모 작품 하나를 샘플로 해서 걸어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내 중견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특히 서울의 정서적, 서정적 의미를 줄곧 담아와 계시는 거래 작가 양종섭이라는 작가분의 그림 한 점을 소개하면서 풍경화의 감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풍경화 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풍경화를 구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풍경의 심상이냐, 심상의 풍경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는 풍경의 심상은 풍경이 주체가 됩니다. 후자는 심상의 풍경은 작가의 작심이 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 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 5월 30일 종로 상가 9일간 앞의 풍경입니다. 이 5월 30일 9일간 앞 풍경.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종로 상가의 이미지가 무슨 모습일 거라고 우선 그냥 간념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즉 현대식 잘 지어진 마천루 또는 IT의 강국 또는 풍요의 도시 이런 이미지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즉, 이 그림은 그래서 심상의 풍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은 풍경이 자연이 되고 사물이 되지만 풍경화는 풍경의 심상이냐 심상의 풍경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심상의 풍경입니다. 제가 이 작가를 잘 알지는 모르지만은 이 그림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즉, 이 심상의 풍경을
작가가 어떤 사물들을 인용하는데 주연, 조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추정해 보세요. 이 풍경의 주연은 뭐냐 그러면 주연은 단연 이 포장마차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행인들, 저쪽 편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는 분들, 여기에 뭐 치과, 뭐 고깃집, 가로등 이런 게 있죠. 이건 조연입니다. 이게 주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주연은 어떤 배열에 가려져 있어요. 이 포장마차에는 이렇게 주름진 어떤 이 안에 네온 불빛이 새어나오면서 누군가가 이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라는 작가의 무의식적인 어떤 노스탈지아를 이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조연이에요. 원래 조연은 드러나는 것이고 주연은 영화처럼 주인공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주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작가의 현 상황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가 있는데 김을 이렇게 크게 해놨죠. 여기에 고깃집을 이렇게 해놨죠. 이 작가는 분명 이빨이 지금 아픕니다. 이가 지금 성금성금 해가지고 아마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연 중에서도 이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치과 이혼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강하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이런 소재들 중에서 유독 이런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스포트를 주놨어요. 이거는 이 작가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 뭐랄까요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늘 정직한 스타일이고 좀 고지식하다 그럴까요? 이런 것도 이게 나타납니다. 요 가라둥 이런 것들이요. 그럼 반대로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걸 증명을 해볼게요. 이분은 이런 집들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세계 10대, 10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서울 수도 종로 상가의 거리의 이미지라고 보려고 한다면 이 건물들을 현대식으로 즉 풍경의 심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풍경의 심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심상의 풍경을 투여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작가는 시대가 변한 데 대해서 어떤 마음에 이 노스탈지아를 이 포장마차에다가 가두었어. 그리고 언젠가 유년 시절에 본인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전거를 이렇게 연출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일어가는 이거는 시대의 향수,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를 도심에다가 이렇게 갖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를 이름하여 도심의 바르비종파라고 지금 불러보고 싶어요. 원래 그림 좀 하시는 분들 아시죠? 바르비종이는 19세기 중엽에 밀레라든지 코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르비종 마을에 삶의 애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뭐 양치기 소녀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걸 표현하는 것 반면에 이 노 작가는 이 도심의 마음의 향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낸 그림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이 이대감 고깃집 이것은 김치과보다는 이렇게 흐릿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대조가 됩니다. 이 본인은 이빨이 아파서 분명히 이가 성근성금 할 거예요. 이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좋아해요. 이분은 분명히. 근데 이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풍경화도 공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된다는 거. 오늘 풍경화 공감적 사유법에 대해서 양종석 작가, 직접 양종석 작가는 제가 알기로 인사동이나 북촌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면 간혹 여러분들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